날씨가 진짜 이러니까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지금. 예. 감기 걸리니까 요즘 또 뭐 코로나가 아니라도 알아서 자동으로 뭐 자가격리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여하튼 뭐 아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했는 거는 이제 그 음양에서 60갑자가 어디서 나온다 하는 것까지는 다 하셨어요. 아주 핵심적인 거. 그까지는 다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음양에 대한 성정, 그지? 특징, 이런 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과 사상에 대한 거. 그지? 제가 충분히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계속 또 나와야, 그 다음에 60갑자 글자에 대한 거, 천간에 10개 글자에 대한 특징적인 거, 성정, 이런 것들은 이제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의 12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나타내는 형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책에도 내용들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내용이 지금쯤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이해가 좀 덜 되시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쯤 이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22쪽부터입니다. 지금 제 22쪽부터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내용입니다. 말씀 다 드린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 오행의 성격 해놨어. 오행의 성격. 그렇다면 여기 이제 여기 성격 나르면 뭐 오행은 목, 화, 23쪽에 보면 그 밑에 화 이래 돼 있죠. 요걸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목의 성향은 목의 일간자들은 이제 이래 되거든요. 목의 일원, 일간.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그 무토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 보면 뭐 토, 이제 이래 돼 있거든. 토는. 그래서 이제 오행은 예를 들어서 목은 인을 주로 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어질인, 어질다. 목기가 기본적으로 어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목일생으로, 목은 뭡니까? 갑과 을이고 인묘 이래 되잖아요. 여기 목일생이라 하는 거는 천간 글자를 해당하는 거죠. 목일생으로서 목기가 또 그다음에 사주의 목기가 왕성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목기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왕성하면 성질이 인자하고 이렇습니다. 척은지심이 있다. 이게 이제 목의 성향인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으로 이 오행을 이제 오행들의 성격이죠. 그럼 내 일간이 가운데 세 번째 있는 일원이 목의 오행이더라. 그렇다면 목의 성격인 이러한 성향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도 마찬가지고. 요건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읽어보시면 지금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 생략하고, 목의 오행은 토도 있죠. 넘어가면 금, 수까지 다 있습니다. 25쪽까지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또 천간의 성정, 천간지지의 성정 나오죠. 26에 천간지지의 성정 나오는데, 이것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양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나누어져서 오행과 사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오행과 사상에서 또 각각 나누어진 게 천간과 지지, 그게 음양이죠. 그런데 음양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천간의 것은, 양의 것은 천간의 10개 글자, 그죠? 그게 10개 글자. 그 다음에 지지의 12글자가 맞물려서 천간과 지지로 맞물려서 60갑자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60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여기서 일단 다른 건 다 놔두고 천간 10글자들에 대한 성정, 이런 거거든요. 천간의 성정, 간목, 요거하고 조금 전에 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나? 아까 오행의 어떤 성격은 내 명예의 8글자 중에서 많은 것이 주도합니다. 내 일간, 지금 여기서는 일간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간에 있는 글자들의 성정입니다. 그냥 천간에 있는 거는 또
위에 있는 거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거거든. 이게요. 내가 성품으로 속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면 아, 저 사람 아, 목에 오행이 뭐 갑목에 성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걸 뜻합니다. 그걸 이제 각각 천간의 성정 그래 되죠. 갑목은 일어나서 요 이제 갑목과 을목 쭉 나옵니다. 병화의 성정. 요것도 지금 뭐 제가 지금 읽으면서 드릴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천수상지수형 중에 그죠? 천수상에 해당되는 거죠. 천간의 글자는 천수상에 해당된다. 그래서 26쪽, 27쪽, 28, 29 그죠? 30쪽까지가 천간의 10개에 대한 성정을 다 나타내 있습니다. 30쪽까지. 그지? 요것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이 중급이나 중고급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 한 번만 슬쩍 읽어보셔도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때 또 이해가 또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또 요걸 넘어가도록 하고 예. 넘어가도 되겠지. 이거 자꾸 시간만 사실은 많이 끌어요.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다 되는 내용들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지의 성종. 그지? 그럼 이제 다 나온 거라. 12지지의 성종 31쪽에 있지. 그건 이제 12지지는 뭡니까? 자축, 임묘, 진사, 음미, 신유, 수례잖아요. 그거에 대한 12가지 다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 성정. 하나만 볼게요. 자수, 1번의 자수죠. 자수. 자수는 띠로 보면 쥐띠로 쥐를 상상하죠.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이며 음의 수이다 일어났습니다. 12지의 첫 번째이며 한랭지수요, 한류요, 찬물은 아니겠죠. 흐르는 물이고 빙설이요, 일양지생이다. 일양이 생긴다는 말이고 외양 내음에 속하고 읽어보시면 유하지성으로 유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수이고 활수이며 온천수와 같은 천수요 이런 방위는 정북이고 정북쪽이라는 얘기죠. 색깔로는 흑색이며 12월 중에 달로는 11월이라고 그죠? 절기로는 동지가 있는 달이고 이렇습니다. 하루로는 그 자정에 속하고 밤에 그지? 인체로서는 이제 신장에 해당되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은 자일생으로 지혜에 해당된다. 그래서 머리가 영리하다. 일지자는 색정에 강하고 종종 집념을 불태우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가. 자, 여기 보면 자는 여기 12지의 첫 번째 이며 해놨거든요. 첫 번째. 근데 이 시간적으로 보면 자가 가장 빠르잖아요. 가장 뒤이기도 하지만 가장 앞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 다른 분들도 계시나 자라 하는 자신은 0이잖아요. 그럼 11시 반부터 그죠? 30분부터 해갖고 1시 30분까지다. 쉽게 그죠? 이제 요렇게 요게 이제 정자 요걸 총칭 자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요 하루 끝자락이죠. 하루 끝과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쭉 돌아오면 또 요 또 자시가 돌아오잖아, 그죠? 하루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시간이죠. 하루의 끝이기도 하지만 하루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시에 이제 좀 이 혼선이 오는 게 며칠 날이 있냐는 거죠. 그죠? 며칠 날이냐. 이게 이제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시지만은 그래서 뭐 야자시, 그다음에 아침 조자로서 조자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빠르다. 그죠? 그런데 사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가부터 하는 거 아니죠. 시간적으로는 이게 빠르지만 사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인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나오죠. 인. 봄의 첫 글자인 거.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그것의 차이는 이제
요거는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가장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지만 그다음 계절적으로는 이제 2월달 입춘이 있는 달 그걸 가장 먼저라고 한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55쪽에 그 오행에 분류되어 있는 쪽에 55쪽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2지지가 각각 따로 요 성정을 다 드러내놨습니다. 12개 제일 자부터 해서 축까지죠. 해수, 신유, 술, 해까지 이제 다 마무리를 다 해놨습니다. 보면 요거 보시고 이제 저걸 아까 55쪽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자,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37쪽. 37쪽에 보시면은 이제 10개 천간의 기본 특징, 아까 앞에 거는 쭉 막 나열해 놨는데 요거는 또 핵심적인 거 탁탁 모아놨습니다. 그죠? 요약해 놨죠. 그런데 간목은 하나만 볼게요. 간목은 제가 늘 개짝 시작하는 거라고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피키치 들고 가장 줄 설 때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양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작, 특허, 또 가장 먼저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시작이라는 말도 그렇고, 특허라는 말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목이라도 을목은 어떻습니까? 있는 데서 더 성장하게 하는 거고, 더 발전하게 하는 거고, 그죠? 간목은 없는 데서 새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 간목은 임인을 올려가, 그죠? 아, 근데 좀 어지리한데? 근데 왜 이러지? 안경이 지금 좀, 없나? 원래가 임인이잖아요. 임인. 인은 간목이죠. 간목. 그래서 인연을 이야기할 때는, 그죠? 원래는 이미 어두운 데서 새벽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인이라는 글자는 지금 여기 새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유에서 무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추한 게 뭐였냐면, 현재의 정치꾼이 아닌, 현재의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유추를 한 게 이 글자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게. 그 따로 뭐 우리가 뭐 영적을 받아가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글자를 보고 아, 이럴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제 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이깎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점점 더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간목은 시작, 특허, 우두머리. 근데 또 상당히 이 성격이 대쉬하는 성격, 그죠? 또 이 온화적 기질, 간목이라면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중용을 잃지 않는다. 대의적이다, 상당히 크다. 간목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짧고 굵고 강하다. 그다음에 보수적이다, 상당히. 그다음에 물질적이지 않다. 투자성이라는 얘기죠. 투자. 그냥 이 글자를 보면 지장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기초 들으신 분들 그렇지만 요 안에 보면 이 병화라는 게 있어요. 병화는 임묘진 사오미로 가잖아, 그죠? 여름에 여기잖아. 사화 위에 병화를 띄워놨잖아, 그죠? 그래, 이 굉장히 나는 현재 새벽 공간에 있지만은, 그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은 밝은 미래의 것을 훤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 이 글자 자체는 현재는 어둡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그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연의 사업을 하게 되면 왜 앞이 탁 보이죠. 다른 사람은 실제 컴컴한데 지는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인연에는, 그래, 목은 투자를 하더라도 인연에는 앞이 훤히 보이니까 투자를 과감히 합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니까 은행에서 빚을 반드시 내가 합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된다. 앞이 보이는 미래지향적이니까. 묘는
묘는 다릅니다. 묘는 을이란 것을 갖고 있는데 을은 뭡니까? 묘는 을경에 합을 합니다. 그죠? 갑은 갑기토로 합을 하죠. 갑기 합을 하죠. 을은 경은 뭡니까? 경은 결실이거든. 이미 계산 속에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어느 해에 내가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 정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운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면 그렇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래 사업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뭐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런 기운이 반드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참고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을목은 뭐 생활력이 강하다, 실리를 추구한다. 이게 경과 을경이 합을 하니까. 그래, 을이란 글자는 경이란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실리적이다는 얘기죠. 갑목은 뭐라 했습니까? 그냥 단순 미래지향적이라. 투자, 앞으로 보고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을목은 실리를 추구하고, 저 경금 때문에 그런 거죠. 부드럽다 해놨습니다. 을목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을목, 새 을자, 부드럽잖아요. 갑목에 비해서는. 갑목은 완전히 기운이 넘치는 거고,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어떤 이런 기운들이고, 갑목은 이 부드러운 가운데서 강함이죠. 부드러운 가운데서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갑목은 이 경을 갖고 있으니까 경이라는 것은 실리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냥 물질을 갖고 있는데 또 이걸 형상화해서 보면 완전히 이 쇠몽둥이거든요. 오한마, 도끼 이런 거라, 이거는. 신금은 예리한 거지만 이 도끼라. 그래서 을목은 여기 제가 오해해놨습니다. 뭐 속은 경금을 감추고 있다 이렇습니다. 을목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을목 일간자 계십니까?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성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 감옥이세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런 걸 품고 있거든. 겉으로는 부드럽고 사람이 참 좋은데 아무 성질 났다 하면은 이걸 휘두른다고. 그럼 이런 사람은 겁을 내야 된다는 거야. 절대 성질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부드럽고 잘할 때 그때 이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게지. 자꾸 성질 돋구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깐깐하다. 결코 부드러워 보이지만 쉬운 사람은 절대 아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병화는 화끈하고 뒤끝이 없다. 화끈하다. 근데 성 잘 냅니다. 병화가 천간에 병화 한 2개 있어 보이소. 그러면 그 사람은 평정심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썩낸 같아요. 푸룩푸룩 이런다고. 푸르륵 했다고 푸르륵 꺼지고 푸르륵 했다고 푸르륵 꺼지고. 그래서 뒤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끝이 없다는 얘기.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이 좀 화려해 보인다. 사람이. 또 그러한 것들을 선호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면 이 빛이 난다. 병화, 빛이 두 개나 떠서니까 예를 들어. 병화가 자기가 혼자만 있어도 그거는 어떤 글자에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상당히 좀 빛이 난다. 예를 들어서 이 연계해야 될 게 뭐고 하면 일단은 병화는 그렇다. 병화는 그러면은 병화는 뭔가를 생해주고, 그죠? 또 뭔가를 설하잖아. 설사할 때 설한다는 것은 이게 화잖아요, 그죠? 화면 목이죠. 목을 빛을 비춰서 이걸 자라게 한다고, 이걸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또 생하는 거는 화생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오늘 상생상극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계죠. 그래, 우리 자연에서의 화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를 길러준다. 그럼 우리 사람마다 각자 간이 다르기 때문에 요게 글과 학문을 뜻하는 인성일 수도 있을 끼고, 요게 나한테는 또 명예인 관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내가 돈벌이를 하는 식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또
이 물질을 뜻하는 재성일 수도 있을 거죠. 우리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러다 그것이 화가 있으면 빛이 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일간이면 이것 때문에 내가 빛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빛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일간이 아니라고 뭐든지 간에 여하튼 야의 역할은 빛난다. 그러나 뭐 때문에 야를 빛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화는 그렇게 토는 대신에 또 토를 생하게 하죠. 그런데 지나치게 강하면 목은 빛난 듯 하지만은 말라버린다는 얘기요. 그죠? 목은 수와 어떻습니까? 화의 적절한 조화죠. 중용이라. 이루어야지 중용을 이루고 있을 때 빛이 제대로 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하면 나무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꽃을 피우고 화려한 것 같으나 자꾸 가면은 점점 더 말라지겠죠. 그래 외화 내곤이란 얘기죠. 그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토 입장에 또 생해주면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많다. 토는 어떻습니까? 도자기처럼 부르는 거죠. 도자기 땅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토는. 그런데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토는 말라버린다. 그래서 이 화의 역할은 보면 화끈하다. 그죠? 뒤끝이 없다. 화려하다. 빛이 난다. 뭔가를 빛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화는, 그 중고급의 이제 그 십성에 해당되는 식상, 상관격이다. 상관격. 상관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 화가 그렇대요. 화가 특별히 말을 잘한다.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육친과 십성적으로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은 신금을 내포하고 있어 물질주의, 이해타산이 상당히 이해타산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신금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신금과 이제 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병신합을 한다 이런 얘기다. 아까 저 갑은 갑목의 합으로 제일 위에는 그지? 갑목은 기토의 속성이 있다. 밀어붙여도 끝없이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기토는 왜요? 근데 갑목은 아까 이 성냥 보면 이 앞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갖고라도 투자합니다. 앞이 훤해. 그런데 가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무한정 가는지는 않는다. 왜? 기토와 합을 하는 거예요. 기토라는 게 기토가 뭡니까? 양의 토는 계속 가는 거잖아. 토는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리마인드하는 거거든요. 그래 기토의 속성이 있어. 그래서 가다가 아니면 돌아온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죠. 전에 그하고 보니 그 사람이 이 글자가 있는 사람 있는데 인시생이더라고. 나중에 태백산이 어디 가는데 이제 좀 늦게 이제 우리는 일행이 한 3명이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그때 겨울 산행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막 힘들다고 전날 술을 많이 먹었는지 뭐 물도 뭐 귤고 들어가잖아요. 겨울 굴고 들어가면 춥거든. 근데 그 나무에 기대갖고 잠시 그 설산이라서 이제 묵고 이제 가자 하고 올라갔어. 근데 한참 봐도 사람이 없는 기라. 거기서 빠꾸게 내려가 버렸어. 그렇더라고. 그 이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그게 생각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러기는 보이소. 여기서 보시면 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는 그죠? 인이지만은 인이면 드러나는 것은 간목이다, 그지? 간목이죠. 그런데 요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여기 그 성적으로 쓰고 있어요. 야가. 그 미래지향적이라는 말도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 그죠? 이게 지향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 뭡니까? 합을 하는 글자도 속성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심리적으로 작용한다. 일지에 있으면 또 일지가 아니더라도
내 명에 8글자 중에 있다는 것은 뭔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장간에 있는 거는 항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쓰여질 때, 동할 때, 그때는 쓰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 것도 쓰여진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또 신금을 내포하고 있어갖고, 이 신금은 이 완전한 결실입니다. 결실. 경금 말고 신금은 완전히 보석을 뜻한다. 내포하고 있어가 물질주의 및 이해타산이 많다. 그리고 병신의 합은 수거든요. 그래서 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죠? 수를 지향하기 때문에 수란 뭐 어둡고 보이지 않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한테 다 이야기 화끈하게 다 이야기할 듯하지만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이제 뭐 만약에 일간자이거나 그다음에 이 화가 이제 두드러지게 뭐 천간에 한 2개쯤 떴다 이러면 화끈해요. 그 사람 진짜 화끈하다니까. 또 친화력도 대단하고. 그러나 이야기 다 한 것 같지만은 안 하고 뭔가 나만의 것을 갖고 있다는, 이제 이래 보시면 됩니다. 또 이 보면 비밀이 없을 사람 것 같거든 사실은. 그만큼 그래요. 그런데 보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정화는 소심하고 잠정이 많다. 그죠? 소심하고 잠정이 많다. 전문성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 정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정화는 임수를 내포하고 있다. 이래 놨습니다. 임수. 창조자적 기질이 있다. 임수는 정임의 합목이거든요. 정화는 뭐가 합을 하냐면 임수거든요. 반대의 극과 극은 통한다. 반대의 것이거든요. 반대의 것이지만은 합을 한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합을 한다. 그래서 이 합을 통해서 뭡니까? 목을 만들어내거든. 목을. 그래서 목은 뭡니까? 간목으로 따지자면 목은 제일 해자 시작 특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화는 그런데 아까 수국화라고 했는데 그게 합이 돼요? 네? 수국화. 그렇지. 수국한데. 예. 수국한데 음양이 다르잖아. 요는 이 화이지만은 이 음의 화고, 야는 수이지만은 이 양이거든. 음양이. 근데 실제적으로 상생상극을 오늘 지금 연계해서 할 텐데, 그 상생상극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생하는 거는 같은 것끼리 생하고 같은 것끼리 극을 해요. 이제 그런 관계, 육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본에서는. 저 보면은, 이제 오행이 상생상극 하면 목 하면은 간목도, 천간에는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생하면 화잖아, 화. 화는 뭐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간목은 생하면 요거는 양의 양이잖아요. 음대 음이잖아. 그래, 음대 양대 양으로 한다는 거죠. 극도 그래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양대 음은 상황에 따라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의 생은 안 해요. 생은 안 한다는 거지. 그 용도는 다를 수 있으나 생은 안 한다. 그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아까 이것처럼 병화는 어떻습니까? 병화도 화잖아. 양화잖아. 병화와 임수는 이 완전히 그거 하는 거죠. 완전히 그거 하는 거라. 그렇지만 같은 화라도 정화는 합을 한다.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다. 그래서 정화는 정임의 합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이 뭐냐면 양의 글자와 음의 글자를 이제 다르죠. 그런데 양의 글자의 특성은, 양의 글자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음의 글자에 비해서 비교적 강하고 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강하고 크고, 음은 반대죠. 양의 것에 비해서 부드럽다.
여성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정화도 그렇고 병화에 비해서는 정화는 상당히 이 부분적이다. 우리 물상적으로 한번 정화는 뭡니까? 달, 별, 병화는 빛, 태양 이거니까 또 딱 그것만 고정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게 병화죠. 이게 병화로 보면 어디 가든 그러면 정화는 라이터 이거 빛이 있다면 플래시 같은 거 부분적으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게 또 빛이라도 꼭 빛과 불 이게 아니라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음량이 이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봤을 때 정화는 상당히 부드럽다. 부드럽지만 임수를 속에 합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임수를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왜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할까요? 표현을 하면 정임의 한 목이니까. 그래 정화일간자를 임을 만나면 그 해는 또 원래 임해에 맞네. 그 해에는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하고자 하는 내 방향성이 거기다 갖다 꼽힌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정화일간자들은 그쪽으로 꼽힌다. 내가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꼽힌다. 내 방향성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운 같은 데서 이를 만나면 그 대운 10년 동안은 내가 새로운 뭔가를 찾고 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계속 이제 노력하는 거죠. 이제 이 해운에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일단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 합의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 천간의 합은 내 그 정신적 방향성이에요. 정신적 방향성을 뜻한다. 그래서 임수를 내포하고 있어 창조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 이거죠. 딱 이걸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무토는 좀 무뚝뚝하고 하지만 뿔뚝 성질이 있다. 이 무토는 화의 최극이에요. 화. 따지고 보면 음양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뭐고 12운상에 보면 화토가 같이 있죠. 화토가 같이 동주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토는 양이 극이다. 무뚝뚝하면서 뿔뚝 성질이 있다. 제왕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래. 그러면서도 상당히 좀 조심하는 그런 기질도 있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하는 이런 기질도 있다. 그다음에 용기도 있다. 필요할 때는 힘을 낸다 이런 얘기죠. 그 토는 신용, 믿음, 신뢰 이런 걸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무토는 개수를 내포하고 있어. 수는 임계수죠. 개수를 내포하고 있어 갖고 무게합입니다. 이것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성품도 있지만 집착한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획한다. 이 좀 제왕적 기질을 갖고 있지만 좀 무뚝뚝하고 좀 성향이 그런 듯하지만 그죠? 그런 듯하지만 개수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한다.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무토일과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그래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보이지만 그래 한다. 그 개수의 합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토, 그다음에 이 경금, 신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임계수, 수는 이제 보죠. 넘어가면 38쪽입니다. 넘어가면 임수는 지혜, 부드럽다, 학자 타입이다. 이러고 이건 육신적으로 보면 그 인성에 해당되는 거죠. 인성. 그다음에 사주 명예, 무수자는 무수가 없는 사람은 잔정이 없다. 이래 나왔습니다. 삶이 윤택하지 않다. 본인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다음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축적하고 저장하고 수렴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임수의
특징들이 그리고 수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잖아. 지혜를 대표하는데 수라도 임수와 개수는 다릅니다. 임수는 큰 물이에요, 사실. 큰 호수, 바다 같은 이런 굉장히 깊이 있고 자잔한 그런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개수가 흘러내려서 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살아있는 이 활수, 움직이는 수, 계곡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보면 임수는 상당히 입이 무겁습니다. 묵직한지 개수는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개수는 거의 병화급입니다. 병화급. 그런 이제 개수가 성품도 그래요. 개수의 성향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수가 같지 않아요. 수라도 임수와 개수는 그렇게 차이 난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거 38조까지 해서 뭐 대충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천간의 충은 현실에서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천간의 충은 그런 생각을 뭔가 바꾸어 나가야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다음에 합은 충과 같은 생각이나 그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뭔가에 발목 잡혀 일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자 볼게요. 만약에 정임이 합을 하잖아요. 정임이 합을 하면 합을 해서 이 목을 만들어냈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이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들이 힘을 합쳐서 목을 지향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야들 둘이 본연의 것들은 발목 잡힌 거예요, 서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 본연의 일들은 포기하고 놔두고 이것만 매달리거든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발목 잡힐 수도 있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우리가 중고교에 가면 육신적으로 뭐 식상이 될지, 관이 될지, 뭔가 될지, 다르지만은 뭐 인성이 된다면은 인성을 포기하고, 그죠? 이런 인성을 포기하고 식상으로 간다, 만약에. 그러면 공부하는 놈이 공부 중간에 휴학 깨내고 알바하러 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가 발목 잡히잖아요. 대운에서 오는 거하고요. 예? 대운에서. 대운, 예. 세운에서 오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하나요. 아, 되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던데, 대운과 세운의 뭐 합충, 뭐 내 명의 글자와 대운의 글자와 세운의 글자가 뭐 합 이런 충 이런 관계를 이야기해요. 운과 운끼리 이제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럼 명의 것은 명의 거지만은 이 작용력을 보면 이 대운이라 하는 것은 환경이에요. 이 내 명의 환경이라. 그래 하나 둘 셋 4주잖아, 그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가. 그럼 5주가 되잖아요. 이 4주의 환경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해는 시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현장감, 현실감 이런 거거든. 그 대우는 내가 만약에 가다가 잠깐 어제 그 뉴스에 동산상가 그 계단에서 60대 아주머니가 너무 잠깐 돌아가셨어요. 그렇더라고. 근데 환경이라는 거는, 근데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환경이라는 거는 내가 넘어져도 모래바닥이나 탁 깔린 데 안 딱딱한데 넘어질 수도 있던 거죠. 그러면 운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그분은 운이 나빠가고 돌아가신 거고, 운이 좋으면은 괜찮잖아요. 그러면 운 나쁜 사람은 어떻습니까? 뒤로 잡아줘도 코 깨진다고, 지다리 쥐걸어가 자빠지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발목 다쳐 부러지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 작용이라는 얘기죠. 그럼 작용은 하네. 네? 작용은 하네. 아직까지 내 지금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정확히 대운과 세운의 작용을 한다고. 이거의 관계는 다르죠. 역할 자체가 달라. 그래서 이거하고의 합충형은 안 봐도 된다는 거죠. 예, 따로 그렇게는 안 보셔도 된다. 마스크 가리고 마스크 가리고 가리지 기어덥지. 눈은 기어덥고.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예. 그래서 정화대원이 왔는데 예. 와서 나한테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세월에서는 지금 임수잖아. 예. 그럼 정임 한목이잖아. 예, 예, 예. 그럴 때 거기 이제 목의 작용을 하느냐고 이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목의 작용. 지금 저거 정임 한목이잖아. 그치? 예. 그럼